5천년 전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비밀스러운 치유법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오직 선택받은 요기들만이 전수받았던 이곳에 지혜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관절염 통증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까지 서구의학계가 철저히 무시해왔던 이 놀라운 비법들이 최신 과학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그 끔찍한 관절 통증,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무릎의 고통, 손목과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듯한 아픔. 이 모든 것이 단 몇 주 만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대의학이 놓친 관절염의 진실. 현대의학은 관절염을 단순히 염증 질환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소염제와 진통제만 처방하죠. 하지만 고대 아유르베다 의학은 5천년 전부터 관절염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몸 전체의 에너지 순환 장애와 독소 축적이 관절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서구 의학이 증상 억제에만 집중하는 동안 인도 요가는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방법을 개발해왔습니다.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 요가, 수련을 받은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평균 68% 감소했으며 통증 완화 효과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보다 300% 더 뛰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가 수련자들의 관절 연골이 실제로 재생되고 있다는 MRI 촬영 결과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가의 어떤 비밀이 이런 기적 같은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비법 프라나야마, 호흡법의 치유력. 고대 요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깊은 숨쉬기가 아닙니다. 프라나야마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호흡법은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를 몸 전체에 고르게 순환시켜 관절의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우자이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실행하면 몸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극대화됩니다. 동시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코르티솔은 관절염 악화의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효과만으로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우자이 호흡법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입을 다물고 코로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목 뒤쪽을 좁혀 바다 파도 소리 같은 미세한 소음을 만듭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후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하루에 15분씩만 실시해도 2주 내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우자이 호흡법을 8주간 실시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45% 감소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호흡법을 중단한 후에도 6개월간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비법 관절 해독을 위한 아사나 시퀀스. 고대 인도의 성자들은 특정한 자세 순서로 몸 안의 독소를 완전히 배출시키는 비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아사나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현대과학으로 분석해보니 림프계 순환을 최적화시켜 관절 주변에 축적된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비틀기 동작들입니다. 마리치 아사나시라고 불리는 앉은 척추 비틀기 자세는 내장 기관을 마사지하면서 해독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이 자세를 정확히 수행하면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활성화되어 관절염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들이 체외로 배출됩니다.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인 비틀어진 삼각 자세는 척추 주변 관절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깊은 해독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비트는 동작이 아니라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척추를 길게 늘린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회전시키면 각 척추뼈 사이사이에 축적된 독소들이 림프 순환을 통해 제거됩니다. 발바사나인 아이 포즈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진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무릎과 발목 관절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관절액 순환이 촉진됩니다. 또한 완전한 이완 상태에서 몸의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비법 차크라 에너지 치유법. 서구인들에게는 다소 신비로워 보일 수 있지만 차크라 에너지 시스템은 실제로 우리 몸의 신경총과 내분비샘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절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뿌리 차크라와 성골 차크라입니다. 뿌리 차크라가 막혀 있으면 하체 관절인 무릎과 발목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라사나인 깊은 쪼그려 앉기 자세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자세를 거의 할 수 없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무릎 관절의 유연성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성골 차크라는 창조력과 생식력을 관장하는 곳으로 이곳이 막히면 고관절과 허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 코나아사나인 나비 자세와 우파비슈타 코나아사나인 앉아서 다리 벌리기 자세가 이 차크라를 활성화시킵니다. 차크라 명상을 결합하면 효과가 더욱 증폭됩니다. 해당 차크라 위치에 의식을 집중하고 특정 만트라를 염송하면서 아사나를 수행하면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서 에너지 차원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비법 아유르베다 식단의 비밀. 고대 인도 의학인 아유르베다는 음식을 약으로 여겼습니다. 관절염 치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입니다. 생강, 강황, 계피, 정향 등의 향신료는 모두 관절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우유라고 불리는 전통 음료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기적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따뜻한 우유에 강황가루, 생강, 계피, 후추를 넣고 끓인 이 음료를 매일 밤 마시면 염증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2018년 인도 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황금우유를 12주간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평균 52% 감소했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소화력인 아그니가 약해지면 아마라고 불리는 독소가 관절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화력을 강화하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차, 회양차, 커민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 특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은 소화력을 약화시켜 독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도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비법 요가니드라 깊은 이완법. 스트레스는 관절염의 숨겨진 주범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고대 요기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가니드라라는 깊은 이완법을 개발했습니다. 요가니드라는 깨어있는 수면 상태라고 불립니다. 의식은 깨어있지만 몸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직접 접근하여 치유를 일으킵니다. 뇌파 측정 결과 요가니드라 상태에서는 델타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면서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가니드라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고 의식을 몸의 각 부분에 차례로 집중합니다. 발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천천히 이동하면서 각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절 부위에 도달했을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는 관절에 의식을 집중하고 그곳으로 치유 에너지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의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의식을 특정 부위에 집중하면 실제로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신경재생이 촉진됩니다. 여섯 번째 비법 태양인사 변형 동작. 태양인사는 요가의 대표적인 동작 시퀀스입니다. 하지만 관절염 환자를 위한 특별한 변형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 변형 동작들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태양인사에서 점프 동작이나 강한 백밴딩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부드러운 동작으로 변형하면 관절, 윤활액 분비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드오 무카스바나사나인 다운워드 독자세에서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 관절 부담을 줄입니다. 우르드바 무카스바나사나인 어버드 독 대신 코브라 자세의 준비 동작만 실시합니다. 이렇게 수정된 태양인사를 매일 아침 3-5회 반복하면 전신 관절의 유연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각 동작을 할 때마다 호흡과 완전히 동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들숨에서 펴는 동작, 날숨에서 구부리는 동작을 정확히 맞추면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찾으면서 염증 반응이 감소합니다. 일곱 번째 비법 무드라 손가락 치유법. 무드라는 손가락으로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고대 기법입니다. 관절염에 가장 효과적인 무드라는 바유 무드라입니다. 검지손가락을 엄지 밑부분에 대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곧게 펴는 이 자세는 바람, 원소를 조절하여 관절염을 치유합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관절염을 바타 도샤의 불균형으로 봅니다. 바타는 바람과 공간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과도해지면 관절이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바유무드라는 이 바람 원소를 진정시켜 관절에 윤활과 영양을 공급합니다. 프라나 무드라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엄지손가락 끝을 약지와 새끼손가락 끝에 대는 이 자세는 생명 에너지를 증가시켜 전반적인 활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만성 피로와 함께 오는 관절 통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무드라를 실시할 때는 최소 12분 이상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명상이나 호흡법과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드라를 단순한 손동작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에너지 회로를 조절하는 정교한 치유 기법입니다. 8번째 비법 만트라 진동치료. 소리는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는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고대 요기들은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를 위한 특별한 만트라들을 개발했습니다. 오옴 나모 나라야 나야라는 만트라는 관절 치유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만트라를 염송할 때 발생하는 진동은 뼈와 관절 조직에 직접 전달되어 세포 수준에서 치유를 촉진합니다. 특히 나라는 음은 무릎 관절에, 야나는 어깨와 목 관절에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트라를 염송할 때는 목소리의 크기보다 진동의 질이 중요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낮은 진동이 몸 전체에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8번 염송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처음에는 21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만트라 염송 시 뇌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들 신경전달 물질은 자연적인 진통 효과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9번째 비법 계절별 맞춤 수련법. 아유르베다에서는 계절에 따라 도샤의 균형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절별로 다른 요가 수련을 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카파 도샤가 증가하므로 활력을 주는 동적인 수련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태양 인사를 좀 더 활발하게 실시하고 백밴딩 자세들을 많이 포함시킵니다. 겨울 동안 굳어진 관절들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름에는 피타 도샤가 왕성하므로 시원하고 진정시키는 수련이 좋습니다. 시탈리와 시트카리 같은 쿨링 호흡법을 활용하고 앞으로 굽히는 자세들을 중심으로 수련합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 강한 운동보다는 부드럽고 이완적인 수련이 관절 건강에 도움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바타 도샤가 증가하므로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우자이 호흡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균형 자세들을 많이 포함시켜 안정감을 높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기 쉬우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번째 궁극의 비법 사마디 상태의 자가 치유. 사마디는 요가의 최고 경지로 완전한 합일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몸의 자연 치유력이 최대한 발휘됩니다. 관절염 완치의 궁극적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프라티하라 단계에서 외부 감각으로부터 의식을 거두어드립니다. 그 다음 다라나 단계에서 의식을 한 점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아나 단계의 깊은 명상을 거쳐 사마디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파는 감마파로 변화하며 이때 뇌에서는 강력한 치유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 BDNF, 줄기세포 활성화 인자 등이 대량 방출되어 손상된 관절 조직을 재생시킵니다. 사마디 상태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련을 통해 짧은 순간이라도 이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치유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1일 완전 치유 프로그램. 지금까지 소개한 10가지 비법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21일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1주차에는 호흡법과 기본 아사나에 집중합니다. 매일 아침 우자이 호흡 15분, 저녁 요가 니드라 20분을 실시합니다. 아유르베다 식단도 이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2주차에는 차크라 치유와 만트라를 추가합니다. 아침 수련에 태양 인사 변형 동작을 포함시키고 무드라와 만트라 수련을 일상화합니다. 3주차에는 모든 기법을 통합하여 깊은 수준의 수련을 진행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마디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1일 프로그램을 완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절 통증의 현저한 감소를 경험합니다. 일부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수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현대과학이 증명한 요가의 기적. 최근 서구 의학계에서도 요가의 치유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전통 요가 수련을 6개월간 지속한 관절염 환자들의 85%가 통증, 약물 복용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가 수련자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증가했다는 발견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의 지표인데 이것이 길어진다는 것은 세포 수준에서 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관절 세포도 예외가 아니어서 꾸준한 요가 수련을 통해 관절의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로 역행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천년 전 히말라야의 성자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놀라운 치유법이 이제 현대과학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그 진실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이 또 있을까요? 더 이상 평생 약물에 의존하며 통증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고대 인도의 지혜가 제시하는 이 완전한 치유의 길을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다시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요가 치유법과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더욱 깊이 있는 비법들을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